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동호여고 2학년 2학기 기말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정리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곡선 의 점 1,2서의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요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미분 계수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이를 해달라. 뭐 이런 뜻이 되겠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y 프라임을 구하면 되겠죠. 자, 6x 제곱 플러스 2x 해서 결과 나오겠습니다. 자, x 좌표 그런데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1을 이제 열심히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 이게 이제 f 프라임 1 형태를 구해 가는 거죠. 그러면 6 더하기 2 이런 형태가 되니까 8 해서 결과 자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1번 문제답게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 계수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인식하고 있으면 자, 이제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 좀 확실하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니까 잘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함수 fx 3참수군요. 도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극대값이 숫자가 큽니다. 35 이렇게 줬을 때 이제 극값은 어떻게 되느냐? ABC는 상수다. 자, 극값 0 되는 좌표가 좀 주어져 있군요. 자,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f'x는 최고차 계수가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그때 이제 근이 0하고 4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3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 기형을 좀 살펴보게 되는 최고차가 0이니까 이 부분이 0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fx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x 세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6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극대값이라고 했는데 극대값은 0일 때 같거든요. 0일 때 이 값이 35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F0을 구하게 되면 C가 되는데 이 C 값이 35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즉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5다 이런 결과를 얻어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 극소값을 구하라. 그럼 F4를 구해야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는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도 좀 해야 됩니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35.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자, 여기를 센스 있게 어떻게 주면 될까요? 4 공통에다가 4 제곱 공통이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6에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2. 호호호호호. 역시 효율적으로 잘 처리했군요. 자, 이렇게 해주면 계산 결과 3 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자, 극소값을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제가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문제 주어진 식에서 이렇게 ABC 문자 이렇게 되는데 그 ABC 형태로 처리해주면 좀 불편하죠. 근데 이제 극각 가는 좌표가 0, 4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0하고 4 대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함수를 미분하게 될 때 이제 최고차가 3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f 프라임 x를 아주 좀 쉽게 구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면서 극값을 가지는 좌표가 0하고 4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 이제 이렇게 부정적분 형태에서 적분상수 C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자, 이게 이제 극대값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좀 복잡하지 않게 좀 효율적으로 산수를 좀 깔끔하게 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되셨죠? 자, fx하고 f'x하고 도함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인지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문항은 3번입니다. fx 주어져 있고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fx가 gx보다 커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을 좀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자, 4x 4제곱 이거 좀 연산을 좀 곧바로 해가면서 써야 되는데 좀 쑥스럽지만 일단 또 다 썼습니다. 자, 이항식해서 3x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항식하면서 마이너스 8x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10 해주겠고 자, k를 넘기지 않고 상수항 부분의 미지수는 이렇게 남겨놓는 게 좀 센스 있게 잘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함수 두 개를 좀 만들면 되죠. 자, 이러한 함수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hx라고 할까요? hx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요런 4차 함수가 항상 k 값보다 커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미분을 열심히 해서 극각 가는 잡부터 제곱제곱 구해가면 되겠죠. 3, 4, 12x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됐고 3, 8이 24니까 자 12를 공통으로 끄집어내도 되겠죠. 24니까 2x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 부분이 12의 x 제곱 공통의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3차 함수가 0에서 중근을 갖고 2에서 근을 갖는 뭐 이런 형태가 그려지겠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4차 함수가 마이너스였으면 이제 감소 부분 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0 되는 것은 변곡점 형태로 이런 부분들이 표시를 좀 잘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0 되어 있고 여기가 2 되는 됐죠. 자 그렇게 되면 2에서 이제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주어진 시기에 이제 그럼 우리가 열심히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우와 이것도 계산이 좀 불편한데 3 곱하기 2의 4제곱 5 빼기 8 곱하기 와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나요? 오호 이거 열심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16에다가 3을 16 곱하기 3 해주니까 48이 됩니까? 48 되겠고 88이 6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좀 구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뒤에 이제 플러스 10도 있죠. 오 빠뜨릴 뻔했습니다.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좀 되는 거니까 자 살살 좀 계산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58이 되는 거니까 그죠? 58이 되는 거니까 58을 빼게 되면 얼마 더 6인가요? 마이너스 6이 처리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이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이를 진행해야 되면 이제 최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6이라는 걸 구했는데 그 값들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풀어야 되죠? 항상 k보다 크다를 풀어야 되니까 k 값이 아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쪽 이 값이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6 된다고 있고 여기 이제 k가 되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6하고 k 비교해주면 커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k 값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정수 k의 최대값이다.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7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좀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그런 형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될 땐 특히 이제 4차 함수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프 모양을 이용해서 4차 함수의 최소값 이 형태를 좀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형태가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제 부등식과 관련돼서 가장 좀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복습 확실하게 잘 하시면서 이론 체계도 딱 머릿속에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 이어집니다.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대값, 최소값, 그다음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이 최대 최소는 뭐 그래프죠, 뭐. 더 이상 뭐 언급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미분해서 그래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3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처리되는 거 오호 완전 땡큐입니다.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참수 모양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는 형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자 그럼 3참수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가야 되겠죠. 자 증가 감소 증가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좌표가 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극각 가는 좌표도 다 구했는데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0 거쳐서 플러스 2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의 일부분 이렇게 좀 사용하게 되게 되면 자, 0에서 최소값이 되겠죠. 와, 그럼 주어진 함수에서 이제 f0 열심히 구하면 되는데 f0이 얼마입니까? k-5가 되겠습니다. k-5. 자, 요 부분이 이제 최소값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근데 f-2하고 f2 범위 처음 끝을 열심히 좀 조사해야 되는데 자 어느 부분이 더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해봐야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 3, 12 그 다음에 k-5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부분 이런 겁니다. 여기 부분 해주니까 4 플러스 k-5 이렇게 관심이 좀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f2를 구하게 되면 2를 대입해주니까 8 플러스 4, 3, 12 플러스 k-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20 플러스 k-5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큰 값이다. 됐습니까? 4하고 20하고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최대값이 18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결과가 18이 되겠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또 센스 있게 풀면 되겠습니다. k-5는 이항시켜서 그냥 가볍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k-5니까 굳이 k 값을 걸 필요가 없죠. 곧바로 이렇게 이용하면 최소값 마이너스해서 곧바로 이제 구해가면 이게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산수인 것 같습니다.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됐죠? 자, 역시 최대값, 최소값과 관련된 것은 이제 그래프만 좀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보면 좀 알아보게 되면 잘 풀어갈 수 있는 거다.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미분에서 그 깎아놓은 좌표,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그래프 개형 정리했고요. 자, 그다음에 범위 표시해서 최소값 어딘지 알았고 최대 어디가 돼야 되겠다. 대입해서 큰 값. 그래서 이제 큰 값이 되는 부분 처리해서 최소값으로 필요가는. 자, 이제 흐름 한번 다시 한번 좀 쭉 살펴봤는데 역시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 개형을 중심으로 해서 자, 문제의 뜻을 조금 정리하면 된다는 사실. 자,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자, 이 절차 잘 지켜가면서 최대 최소 문제 잘 푸시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3차 함수 fx의 극대값이 4일 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극대값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열심히 이제 그래프 개형하고 연결시켜서 좀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3 3을 공통 끄집어내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 개형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극각 가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차 함수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극각 가는 좌표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극대값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도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1을 열심히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처리되고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결과가 얼마다? 4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a 값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뭐 fx는 함수가 확실하게 알아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 1일 때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f1을 이 부분이 되는데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x축이 어떻게 되겠다. 뭐 지금 축을 그리면 좀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뭐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린 다음에 이제 0일 때 이 함수 값이 얼마다. 또 0일 때 함수 값이 또 이제 여기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대략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함수가 f 이거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이렇게 됐을 때 0을 풀어달라. 그럼 이러고 어떻게 해줘? 자, 이런 거 풀이할 때는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죠?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한 부분 이렇게 돼 있으면 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치환.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0되는 이런 함수 값을 먼저 찾아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 어이구 그럼 요 값을 좀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부터 이제 그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호. 위에로 또 이제 다른 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네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인수분해를 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군요. 1, 0 마이너스 3, 2 자, 뭐 아까 하면서 이제 1을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뭐 1이 근이 된다는 뜻이니까 1을 뭐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중근까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서 이제 처리됐죠. 자, x 마이너스 1 됐고 그다음 이 부분 이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인수분해 하게 되면 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중근해 자, 이쪽 한쪽 부분 여기가 좀 마이너스 2였군요. 자,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우리가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라지 x 값이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걸 또 다시 풀어야 되니까 이제 fx는 다시 1하고 fx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런 부분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 역시 그래프에 가서 좀 다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이렇게 조금 더 연장해서 이렇게 좀 그려놓고요. 됐습니까? 자, f1이다. 그러면 이제 1이라는 값을 쭉 이렇게 집어넣게 되니까 근이 몇 개가 되겠다? 3개가 되겠다. 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는 이제 음수 쪽이니까 음수 쪽으로 이렇게 그어서 또 만나는 점. 그러니까 좌표 자체가 몇 개 생겼습니까? 3개가 생겼죠. 그렇다면 최종 근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런 것들은 뭐 그래프죠. 뭐 그다음 극대극수 이런 것도 뭐 그래프고. 자, 그래프를 교묘하게 좀 잘 연결시켜서 대신 이제 합성함수라서 조금 문제 좀 레벨을 높여줬는데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하면 되겠고요. 흐름을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미분에서 극각가는 좌표 겸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증가함수
증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 좀 대략 표시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극대값 4라고 되어 있으니까 극각각는 좌표를 대입해서 자, 극4 하면서 이제 A 값을 마저 구했고요. 겸사겸사 극소값까지 이제 구해야 되는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는 그런 모양이 됐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이 식인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치환한다는 이 사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접근법 자 기억해주면 이제 결국은 이제 fx가 0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제 인수분해해서 근간들 모양을 찾아주면 자 요 값이 바로 이제 근 형태가 돼야 되니까 근형의 근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모양 만드는 과정까지 어떻습니까? 와 일면 흐름들은 이제 쭉 살펴봤는데 자 아주 뭐 못할 그런 요소들은 아닌데 우리가 알만한 그런 내용들을 연결 시켜서 좀 문제를 좀 그럴싸하게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꼼꼼하게 좀 잘 체크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풀 수 있는 능력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자, 이런 새로운 함수가 생겼는데 그런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미분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절차만 좀 잘 거쳐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적분하게 되면 라지 g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함수를 또 다시 이제 미분 과정 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원상복귀해서 이제 미분 과정을 또 거치게 되면 이제 gx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또 안쪽에 있는 함수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이론을 좀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x, fx 이런 이론을 적용해주면 이 결과 자 이제 그거 이제 어떻게 되겠다? 3x 제곱 플러스 x가 되겠다. 이렇게 좀 써져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 뭐 그렇다면 뭐 fx는 이제 자연스럽게 3x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네요. 끝난 것 같습니다. F0은 뭐 여기다 0 대입하는 거니까 가볍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자 문제에서 여기 절차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가는 이 절차 흐름 절차를 좀 이렇게 좀 잘 지켜갈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적분한 거 보여줬고 그 다음 과정 미분 거쳐서 자 안에 있는 함수 그대로 나오는 이 과정 자 이 부분만 좀 우리가 좀 체킹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조금 체킹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자, 6번 또 확실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fx가 이러한 재밌는 식 형태의 주어진데요. 자, 이런 거를 만족할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죠? 안쪽에 있는 이런 함수를 좀 새로운 함수를 넣으면 되죠. 이렇게 gt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fx라는 것은 이 부분을 이제 적분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지 gt 이렇게 좀 놓고 그곳에서 이제 0부터 x까지 이렇게 처리. 이거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x부터 0입니다. 호호. 그죠? 그러면 g0 마이너스 gx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출제자들이 이렇게 좀 장난친 이런 부분 장난이라고 보기에는 좀 함정처럼 만든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f 프라임 x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니까 뭐 상수 부분 필요 없고요. 다시 라지 g를 미분하면 이제 스몰 g로 다시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군요.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주어진 식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함수가 바로 뭐다? f 프라임 x다. 이렇게 좀 처리해서 결과를 좀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 프라임 t니까 마이너스 6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를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에 또 근데 뭘 또 신경 써야 될까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2배의 0부터 1까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홀수 부분은 0이 돼서 사라져가는 거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공통 꺼내면서 다시 6x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5 이렇게 처리해서 dx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좀 풀면 되겠군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처리해주고 자 0부터 1까지 다항식 적분하게 되면 적분할 때 이제 계수만 쓰면 되죠. 자 이 부분은 3분의 x 세제곱 처리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3으로 나눠야 되니까 2가 되겠고 이것에 또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아주 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 그러면은 272 마이너스 14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확하게 잘 표시가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어떤 부분이 좀 특징이죠? 자 이렇게
변수 x가 있는 이런 형태의 적분을 해야 된다면 자, 다른 문자를 이렇게 좀 놔서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센스 있게. 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이 과정은 생략해서 곧바로 좀 이렇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미분해서 그죠? 중간에 이제 이렇게 좀 이것만 좀 생각하고 이제 곧바로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돼 있는 이 부분 거듭 강조드렸지만 자 이렇게. 홀수차 부분, 그 다음 이제 짝수차 부분 이렇게 좀 연결시켜 나눠주시고 홀수차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0이 되겠고 짝수차 부분은 2배 된다는 사실 이 부분 됐습니까? 자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 역시 또 좀 잘 기억해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계산해가는 그런 요소들 좀 몇 개 그리고 미분하고 적분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 좀 녹아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복습 좀 잘 하셨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번 시작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주어진 식을 만족시킨다. 요거까지 주어졌네요. 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단 xy에다가 0을 좀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f0은 f0 더하기 f0 또 0 이렇게 됩니까? 자 이런 과정 통해서 f0이 0이다 이런 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 문제에서 f'0 이렇게 되는데 이건 도함수 정이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빼기 f0 정이 써지는데 이제 f0이 0이다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무슨 정보가 나와 있습니까? h 그럼 fh 이 부분이다 이런 이게 이제 6이다 이런 정보를 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f'x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그대로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처리해서 좀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fx fh 그 다음 또 뭐였죠? 플러스 xh 이렇게 써지나요? 그 다음 이제 fx를 쓰게 되면 fx는 소가 되겠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남아있고 이 부분은 이제 약분해서 그냥 x 따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도함수 가르쳐준 부분이니까 자 즉 f'x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x 더하기 6이다 처리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fx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2분의 1x 제곱 플러스 6x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데 뭐 문제는 아까 f0이 0이었죠. 그러면 가볍게 처리해서 이제 그 부분 안 쓰면 되겠습니다. 자 f-2 구해달라. 마이너스 대입하면 4니까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2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결과 되겠네요. 네, 결과를 좀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의하고 연결시켜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 자 학습해야 할 요소가 좀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이런 식 주어져 있고 할 때 이제 우리 이제 fx를 구해가는 이런 절차할 때 먼저 이제 특정한 값 구해가는 이런 부분 필요하고요. 그다음 문제에 주어진 것도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할 때 이제 F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도함수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정보들이 이제 도함수 이런 부분이라서 정 형태에 대입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F'X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구하게 됐을 때 적분에 의해서 fx. 그다음 이제 적분상수 c 이런 부분들이 맨 처음에 구해놓은 이 요소가 정의 이런 데도 쓰고 나중에 이제 적분상수 c 하는 데도 사용되고. 멋있죠? 다른 학교에서는 좀 생각해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서술형에도 좀 많이 출제가 됐던 뭐 그런 문제 형태이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복습 확실하게 좀 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 9번 함께 합니다. fx가 0보다 클 때, 적을 때 함수가 좀 함수식이 달리 주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자 열심히 좀 적분해달라. 그런 다음에 그것에 다시 또 최대값을 구해달라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함수식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 그 다음 0부터 a까지 fx dx 범위에 따라서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대로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는 x 플러스 3 dx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적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x 제곱 플러스 3x 해서 0부터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3x 처리해서 자 0부터 a까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쪽에 이제 높은 차수가 나오는 거니까 쓰기는 요거를 좀 먼저 쓸까요? 마이너스 3분의 1a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a 제곱 플러스 3a 빼기 0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해줘야 되면 0 집어넣으면 또 다 지워지는 것도 있고 빼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됐고 요 부분이 어떻게 되죠? 와 소거가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식이 얻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구해놨죠. 자 일이 됐을 때 이제 이 식에 다시 또 이제 우리 최대값 뭐 최소값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GA라고 좀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프 G 프라임 A 미분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극각 갖는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감소 증가 감소 이런 형태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고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0보다 큰 쪽만 해서 이제 그래프의 일부분 이쪽만 오른쪽만 좀 사용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최대값 구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함수의 극대값 자체가 이제 지금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이곳에다가 루트 6을 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입을 하면 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제곱하면 6 풀릴 거고 루트 6 이렇게 남겠고 그 다음에 6 루트 6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자 이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루트 6이니까 정답은 이제 4 루트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최대값 4 루트 6이다. 4 루트 6 구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연산을 좀 실수 없이 잘하라 뭐 이런 취지가 좀 매우 강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범위를 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다르니까 나누어서 계산을 해서 와 과정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함수식을 이제 만들어가는 절차까지 자 이 부분이 이제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나오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새로운 문제 시작이죠. 자, 최대 열심히 이제 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그래프 개형 좀 알아봐서 0보다 또 큰 범위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 값을 이제 구해가는 절차까지 됐습니까? 자, 와우 끊임없는 산수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스타일이니까 실수 없이 하려면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봅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식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우와 ft f라는 함수를 모르는데 dt에 또 x도 들어가 있고 t도 있어.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수식 좀 천천히 좀 잘 살펴봐가면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dt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식을 좀 이렇게 전개를 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 있는 부분들 마이너스 만나니까 9x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 ft dt 이렇게 처리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t ft dt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의 키 포인트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요렇게 나와 있는 요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이런 부분인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적분이라는 거죠. 정적분으로 계속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제 어떤 값으로 결정되겠다 이런 뜻이 이제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좀 다르니까 이 부분은 A, 이 뒤에 부분을 B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식 모양을 좀 살펴가는 것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식은 3x 제곱에 a라고 처리했으니까 9ax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또 열심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니까 3t 제곱 플러스 9at 마이너스 b dt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a라고 나와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이제 t를 또 곱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t 세제곱 플러스 9at 제곱 플러스 bt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dt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그럼 또 뭐라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요거 이제 b라고 나와야 되는 그런 형태. 이제부터 산수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자, 2배의 0부터 1까지. 그러면 이제 짝수차만 남으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b dt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a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배 해주고 0부터 1이니까 다항식 적분할 때 계수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제가 조금 속도를 낸 겁니다. 1 마이너스 b 이 결과가 a다. 됐습니까? 자, 정리 2b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2b가 되겠고 이든 2다. 관계식 하나 얻어졌고요. 자, 그 다음 이쪽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2배 0부터 1까지. 이번에는 9at 제곱이 좀 남는 거죠. dt 이 부분이 이제 b다. 됐습니까? 자, 적분할 때 이제 계수만 남은 거니까 2로 나누면 3a 2배에 3a만 이렇게 남습니까? 오호, 이게 b다. b는 그럼 6에 이런 관계식이 있겠습니다. 자, b 값이 6a 됐습니까? 호호, 6에 12 그럼 13a는 2 이렇게 돼서 오호, a 값은 13 이게 또 순간적으로 이게 또 12를 씁니까? 자, 13분의 2다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가 좀 많이 완성됐습니다. 자, 지금 좀 대입하기가 시간이 아깝죠? 그럼 빨리 좀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0부터 1까지 13 fx dx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13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식을 써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식 아까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3x 제곱 9ax 3x 제곱 더하기 9ax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됐었던가요? 자, dx 이 부분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13.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분의 9a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계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13 있고 2분의 9a에다가 일단 b 값이 6a였으니까 6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13 곱하기 이게 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2분의 3a가 되나요? 저건 13 곱하기 2분의 3에다가 a 값이 13분의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됐죠? 13 지워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기 부분이 아이고 지금 뭐 하고 온 거죠? 지금 여기 지금 13 더하기인데 어허 야야야 이거 잠시만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온 건가 지금. 자, 전개해주면 13 그다음에 여기 계산 결과를 쓴다고 하면 에이 참 더하기 마이너스죠. 그러면 13 곱하기 2분의 3에 이렇게 처리되죠. 깜짝입니다. 13 2분의 3에 자, 이 부분이 아까 얼마죠? 13분의 2 13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오우 13 3 해서 답이 이제 10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계산이 좀 매우 복잡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요소들이 군데군데 포진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전개해서 모양을 이렇게 살펴가는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요소인데, 자, 미지수로 넣어야 될 곳이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두 군데다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죠? 두 군데에서 계산을 해야 돼서 관계식이 이제 각각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그래서 이제 뭐 a 값을 구해가는 절차. 이 계산 과정이 한참 길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이는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주어진 값을 이제 대입해서 연산하는 건데, 이 마지막에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10 이렇게 계산해가는 그런 과정. 자, 이 문제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실수 없이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주가 되겠고, 하지만 이제 맨 처음에 문제 형식을 이렇게 살피는 내용은 출제 빈도도 매우 높은 아주 중요한 그런 유형이 되는 거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 여기가 이제 숫자로 돼 있을 때 정적분으로 생각해서 값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자, 주어진 식의 fx의 그 문제 형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다음 과정을 좀 전개해 갈 수 있겠다. 아주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자, 문제 유형은 정확히 좀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연산을 좀 집중해서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의어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두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렇군요. 자, 앞에 있는 함수를 그냥 fx라고 한번 해보고 뒤에 있는 함수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를 이제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이제 만나는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같다라고 놓고 이제 풀이를 좀 진행을 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자, 이항시키니까 2배의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 공통 튀어나오는 부분. 이렇게 한 집중력이 이렇게 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놓게 되면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놓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클릭하는 이런 h라는 함수가 얻어진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요 넓이하고 요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이 자,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게 하는 건데, 자, 이 지금 대칭 구조 모양이 돼 있어서 자,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자, 마이너스 2배의 인테그랄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결론 쓰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그런 함수 형태라는 것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빼기 gx 이런 함수의 절대값 dx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됐습니까?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잘 살피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fx 빼기 이제 gx 한 이 형태들을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9를 붙여서 0부터 1까지는 또 이제 마이너스 붙인 fx 빼기 gx dx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 아주 재미난 사실은 요 부분의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지금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그죠?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런 모양이라서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2배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산은 0부터 1까지 적분이 좀 효율적이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2배 0부터 1까지 fx 빼기 gx 이런 형태를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잘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0부터 1까지 이제 구체적인 저 식을 fx 빼기 gx는 식을 쓰면 되죠. 빼기 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항시켜 놓은 식이니까 2x 세제곱 그다음에 뭐가 되죠?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2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가서 나누게 되니까 2분의 1 x 4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x 제곱이 처리가 되죠.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배에 그럼 2분의 1 빼기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1이 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 있죠. 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다. 뭐 구해가는 절차들이 이제 흐름들이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절차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이제 y는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이제 설명상 fg 이렇게 놓고 설명을 편리해서 좀 이렇게 fg로 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요.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두 함수가 같아서 이제 교점을 찾는다라는 부분들만 먼저 좀 정확하게 잘 아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제 교점들 찾았고, 자, 아예 이항시킨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했다는 부분들이 센스 있는 거죠. 함수를 따로따로 그려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점표로 표시해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둘러싸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함수 빼게 이런 형태로 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절대값에서 넓이니까 절대값에서 두 함수의 차 형태로 이제 fx 빼기 gx 이런 형태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거니까 아예 빼기 되어 있는 이런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알아본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좀 센스 있게 좀 잘 대처하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연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범위가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프의 특성을 좀 정확히 잘 이해하면 이렇게 한 번만 연산해도 될 수 있겠다.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팁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도 지금 이렇게 막 지나간 부분. 자, 이렇게 이용해서 좀 접근해가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이 문제 같은 연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됐습니까? 거듭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 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간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니까, 자, 문제의 뜻 파악하는 부분,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연산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챙겨서 학습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곡선과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h라고 한다. 함수식은 뭐 이렇게 준과 같습니다. 뭐 이 함수주 이렇게 다 되어 있고 1이라는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h 되어 있고 1+h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둘러싸인 부분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극한에 넣어서 와, 그럼 리미트 h가 0에 무극한인가요? h분의 이제 s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h라는 부분들은 좀 어떻게 쓸 것입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테그럴 1-h 1+h 원래 주어진 함수 그냥 y라고 되는데 뭐 fx로 할까요? fx dx 이제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형식이 어떻게 되죠? 자, 문제 형식이 중요한 그런 형태. 자, 왜냐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항목이 뭐냐라는 건데, 인테그랄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h하고 관련된 변수 부분이 관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것은 큰 틀에서 이제 미분, 즉 도함수 이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이 아주 많이 가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자 지금과 같은 경우 적분을 일일이 하지 않고요. 요건 이제 라지 1 플러스 h 빼기 라지 1 마이너스 h 이제 이렇게 바꿔간다는 이런 사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도함수 정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라지 f 프라임 1 플러스 h 뭐 이런 모양 형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h에다가 또 0까지 집어넣는 거니까 이 f1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 도함수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지금 라지 f1을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부분들이 관여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은 뭐 시험 중간고사 이런 부분에도 좀 처리됐으니까 조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좀 제가 좀 빨리 좀 진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식 3x제곱 플러스 1 이 부분에다가 2배에다가 이게 지금 fx가 지금 3x제곱 플러스 1이었거든요. 여기다 1 대입해달라고요? 와, 그럼 3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호호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가볍게 8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의 뜻 파악. 아주 지금 대표적인 유형이거든요, 이게. 미분이 관여가 되어 있는 인테그랄의 변수가 되어 있는 이 아주 대표적인 유형 형태로 이제 귀결되는데, 처음에 문제 볼 때는 그런 형태처럼 아닌 것처럼 막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이 형태 적분 형태를 이용해서 쓰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유형, 그다음에 안에 있는 함수들을 이렇게 또 f를 이렇게 치환해서 쓰는 것도 센스 있죠. 자 그러면 큰 틀에서 이런 문제 형태였다는 판단. 그럼 이 부분이 도함수 조응이어서 이런 부분이다 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얼마나 학습을 좀 잘 해뒀느냐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문제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다 이거 수식으로 하겠다. 와, 이거는 물론 이제 그래 하면 또 풀이는 뭐 진행이 되겠지만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좀 제가 제시해준 문제 형식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풀어가는 과정, 학습 좀 복습 좀 철저하게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지상 55m에서 50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내는 물체 D의 속도를 구하게 되면 속도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체가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느냐 되어 있네요. 자, 물체가 그럼 지상이 이렇게 있는데 52m 올라간 이곳에서 물체를 쑥 쏘아 올라가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속도가 이제 플러스로 갔다가 이제 속도가 이제 0이 되겠죠. 쫙 밖에서 이제 내려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자체가 50-10t 이렇게 되는데 이게 0 되는 곳을 찾으면 t가 5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5초일 때 이제 최고 높이까지 싹 올라가겠죠. 자, 여기 55m 처음 있는 부분 잊으면 안 되겠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최고 높이 h라는 것은 처음 55m 높이가 있겠고, 그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50이구나. 50 마이너스 10t d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분해야 되겠습니까? 적분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50이 되겠고 여기가 5일 때 돼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1차 함수 50 마이너스 10t라는 이런 함수식을 좀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넓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요 적분한 결과가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적분을 안 하고도 푸는 거니까요. 2분의 1의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55가 되겠고 이 부분은 자 25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입니까? 125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70에 180 180m 높이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해서 처리를 해도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거 워낙 간단해서 좀 센스 있게 대처 처리한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순간순간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어가는지 늘상 좀 생각하면서 연산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흐름들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55m 높이에서부터 물체를 쏘아 올렸다. 아주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 높이가 되겠고 최고 높이 올라갈 때 지금 요만큼은 이제 이건 이제 올라간 높이 이동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높이 자체를 구하려면 이제 지면에서부터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55 신경 써야 될 항목입니다. 자, 그다음 됐고 실질적으로 물체가 움직인 것은 5초 동안이니까 0부터 5초까지 됐습니까? 자, 요건 이제 속도가 0 되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의 뜻을 좀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속도가 0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원래 속도 그래프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제가 이제 일부만 그랬지만 이게 이제 5초일 때까지 양이고 그다음에 이제 음수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물체가 위로 올라가고 다시 이제 하강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최고 높이는 이제 5초까지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무난한 문제 무난하게 해석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둘러싸인 부분을 y는 x로 나눠서 윗부분 아랫부분 넓이를 각각 s1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넓이차를 한번 구해달라. 넓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전체 넓이를 한번 좀 구하면 안 될까요? 전체 넓이 이곳이 0이고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넓이 s1하고 s2를 더하게 된 이 부분, 자 이건 어떻게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6분의 최고차계 수 a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마이너스의 절대값 해주면 되겠고, 근이 0하고 3이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하고 3 약분되니까 결과 9. 전체 넓이가 9인 이 부분은 이제 쪼개졌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함수식을 보게 되면 이제 2x라는 함수하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하고 2x하고 이제 만나는 좌표를 좀 구해야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렇게 만나는 이 좌표를 가면 이 좌표가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위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에서 직선 2x를 빼기 한 이러한 형태의 dx를 구해야 되는데, 자, 사실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이 식 부분이 이미 여기를 계산해 놓은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또 이 방정식의 근하고 이 적분 구간하고 또 일치가 되겠죠. 그럼 또 이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6분의 해주고 최고차계 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절대값 해주고 근이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 하나 약분되니까 3분의 8 해서 구하면, 자, 이 부분 S1 넓이. 자, S1 3분의 8 나왔고, 그럼 S2를 구하게 되면 이제 합한 전체 넓이가 아까 미리 구해놨죠? 9라고 구해놨으니까 3분의 8을 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27에서 8을 빼니까 19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게 한 번에 계산해야 되는데 S2 마이너스 S1이니까 두 배 해서 계산할까? 기왕 계산해놨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죠. 뭐 3분의 8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결국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1 해서 결과를 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3분의 11 구한 이것도 이제 이렇게 고쳐가지고 어째 이런 형태는 이제 모의고사용인데, 자, 수능 문제 갈 때는 이제 이게 다 이게 답안을 좀 이쁘게 쓰는 형태 때문에 이제 P 더하기 Q 이런 형태 가는 건데 됐죠? 자, 3분의 11 나왔었으니까 답은 이제 14 이렇게 풀이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죠? 자, 요 문제는 그냥 또 산수하게 되면 좀 계산이 좀 제법 걸립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0부터 3까지 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dx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식으로 바꿔서 연산한다는 거 좀 시간 걸립니다. 제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 6분의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둘러싸인 부분 a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걸 이제 적극적으로 좀 슉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구해간 부분. 자, 이 적용 부분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거 계산할 때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연산을 좀 정확하고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계산하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간 싸움에 이제 좀 곤란해지겠죠. 자, 효율적으로 풀이하는 부분들 정확하게 잘 인식하셔서 복습을 좀 진행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15번 살펴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다. P는 3인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속도가 주어져 있고 되고요. Q는 K인 지점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PQ가 동시에 출발한 후 두 번 만나도록 한다. 알겠습니다. 출발한 후 두 번 만나야 되겠다. 자, 그러면 만난다는 것은 위치가 같아야 되겠죠. 위치가 일치할 때 이제 만나는 거니까. 자, 위치는 뭐가 되겠죠? 자, 위치 이 부분은 정적분이다. 이런 개념이 좀 돼 있는가?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적분. 자, P라는 것은 3에서부터 출발해갖고 0부터 T까지라고 써서 무난하겠죠. 자, 3T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적분을 좀 해가면 되겠고, 그 다음 K에서부터 출발하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1입니까? 속도가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적분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3 쓰면 되겠고요. 여기는 T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은 이꼴 k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런 함수는 자, 말은 이제 속도에서 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3차 함수하고 k하고 그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뚝 잘라서 자, 이런 부분들을 그럼 뭐라고 해주면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ft 해서 이제 그래프 계획을 열심히 그려오면 되겠습니다. f 프라임 t 3 해주고 t 제곱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 계획을 싹 멋들어지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그냥 순수한 그래프 계획의 형태의 문제 풀이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지금 운동 속도 이런 거죠. 그럼 속도 자, 마이너스 시간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자 0보다 자, 큰 곳에서부터 풀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0일 때 자, 그럼 또 0일 때 함수 시간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0일 때 함수 값이 여기 좀 3이라는 것도 알았죠. 3 이곳에서부터 자, 출발해 갑니다. 자, 1일 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시기에 열심히 1을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 기준이니까 결과가 1 되겠죠. 됐습니까? 자, 3만큼 떨어지는 그렇죠. 한 사람은 3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만큼에서부터 속도가 거리차가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하고 즉 그래프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바로 뭐죠? 자, 주어진 식에서 는 k였죠. 자, k 값하고 근데 몇 번 만나라고요? 2번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한 번 만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몇 번 만나겠습니까? 2번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k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값이 3이니까 여기가 좀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k 값은 1보다 크고 3일 때까지 되는 건가요? 아, 이건 2번 만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같은 곳에서 출발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출발한 이후에 만나려면은 3보다 작다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k 값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자, 근데요. 동시에 출발한 후 이렇게 됐으니까 자, 정수 k라고 되어 있군요. 정수 k는 그 사이에는 2밖에 없죠. 자, 그래서 2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큰 흐름트 다시 한번 좀 시작하는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만난다. 그럼 위치가 같아야 되겠다. 위치는 정적분이다. 자, 그럴 때 이제 출발 위치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3 더하기 k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금 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변형해서 이렇게 가고 이제부터 이 식이 만들어지는 순간 위에 부분들이 있고 3차 함수고 는 k하고 요거 이제 관계 이런 부분들 형태로 풀어가면 되겠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0보다 이제 큰 쪽 그래프만 좀 풀어간다는 사실만 좀 기억하면 자, 그 다음부터는 좀 무난하게 또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 정적분 만난다 위치 정적분 자, 이런 사이의 관계 명심 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열린 구간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겠다. 범위를 구해달라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다항함수 형태로 되어 있다면 미분에서 0되는 좌표에서 그 값을 갖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근을 두 개를 이렇게 갖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다. 근데요 열린 구간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하고 어디 여기 안쪽 부분에서 근을 이렇게 두 개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풀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근을 두 개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판별식 D를 좀 해야 되겠죠. 4분의 D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마이너스 3A 됐습니다. 자, 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다. 됐습니까? A 값은 그러면 3분의 4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좀 생기겠고요. 근데 그 생긴 근들이 이쪽에 안쪽에 있다는 얘기는 요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또 양수, 함수값을 집어넣으면 또 양수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f-1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요. 자, 이 함수식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3 플러스 4 플러스 a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됐고요. 그 다음 또 2를 또 열심히 또 대입하겠습니다.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3, 12에다가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a 값은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되겠다. 이곳에서 a 값은 또 얼마보다 커야 되죠? 4의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고 그럼 이제 이걸 좀 최종적으로 다시 공통 부분을 구하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참. 요거는 맨 처음 부분에서 이론만 깔끔하게 정리되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갚는다. 원래 함수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극대값도 있고 극소값도 되겠다. 근데 이 0되는 좌표들은 F'하고 관련해 있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미분을 한 이 부분에 이 0되는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 판별식 t 0보다 크다. 자, 함수값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요 이론 틀만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불안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서 이 정도 이론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 빨리빨리 갖춰가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값을 계산해 줄 수 있냐 라고 되어 있는데 저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펴보면 인테그랄에 변수 x가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은 풀이 원리에 반드시 미분 이론의 개념이 좀 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요소인데,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a 값 이런 것들을 좀 구해 가려면 x에다가 1을 이렇게 대표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왜요? 자, 이 부분 이제 1부터 1까지 하니까 이제 좌변이 0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면 2 플러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런 형태에서 자, a 플러스 1이 되는 건가요? 는 제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a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제 a 값을 구해갈 수 있는 되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이것도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령이 되는 거니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식을 조금 풀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dt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저 t하고 관련된 x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개해서 식을 좀 아름답게 처리를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식을 쓸 때 x 자, 전개하게 되면 관련 없는 x는 바깥으로 나가고 ft dt 범위는 1부터 x까지 됐고, 그 다음 빼기 1부터 x까지 t ft dt 자, 이런 형태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주어진 식은 2x 세제곱 자, a 값이 얻어졌으니까요.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풀 준비가 이제 다 끝난 거죠. 자, 그랬을 때 처음 부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인테그랄 부분에 x가 있으면 이제 풀이 원리가 미분이니까 이 과정을 이제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부분이 이제 안쪽에서는 의미가 없었지만 인테그랄 바깥쪽으로 나오니까 드디어 문자 구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식이 이제 곱이다 이렇게 좀 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아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1부터 x까지 ftdt 이렇게 남을 거고요. 더하기 x 쓰고 뒤에 부분 미분하니까 fx가 되겠고, 그 다음 이쪽 식은 미분하니까 안에 있는 함수만 나오면 되겠죠. x, fx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6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소거가 되면서 그러면 인테그랄 이 부분 나왔으니까 자, 이제는 그러면 문자 x 있는 좀 평범한 문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풀이 원리는 또 다시 미분이 되겠습니다. fx 처리해주니까 12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럼 fx 구해졌으니까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돼서 주어진 식. 자, 이제 열심히 적분하면 되겠죠. 6x 제곱 마이너스 2x 처리가 되겠고 0부터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니까 4, 6, 24에다가 빼기 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얼마? 20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라면 좀 나름 많이 어려운 형태가 되겠습니다. 변수 x 되는 것은 미분 이 부분이 좀 돼서 이제 확실하게 좀 인지가 돼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거고,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 센스 있게 대처하게 되면 괜히 이제 믿을 수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완벽한 함수식이라는 거죠.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맨 처음에 이제 식을 이렇게 완벽하게 자, 이렇게 뭐 전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끝내는 이 부분에서 문제 형태가 미분 관련됐다 여기까지 밝혀내면 그 다음은 좀 자연스럽게 좀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을 통해서 지금 이런 형태라는 사실을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매우 중요하죠. 자,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좀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분하고 그 다음 또 미분하고 해서 이제 최종 fx를 구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연산을 하라 뭐 이런 얘기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또 풀이가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 인테그랄의 변수 x에 있으면 풀이 원리의 미분 이론이 적용된다. 이 사실은 확실하게 좀 인식하셔가지고 문제 유형 속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1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8번 소수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요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8초 동안 움직인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 학생의 대화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바르게 고치시오. 뭔가 좀 잘못 말했나 봅니다. 자, 혜진이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8초 동안 운동 방향이 2번 바뀌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속도 이렇게 되는데 운동 방향. 자, 운동 방향은 몇 번 바뀌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한 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림이 좀 잘 한 번 바뀌었다. 자,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뭐죠? 속도 부분이 이제 0이 될 때는 거니까 속도가 4일 때 부분에서 0이 되는 걸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몇 번 바뀌었다? 한 번 바뀌었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부분 이제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민호 이야기. 민호는 출발한 지 4초 후에는 5위 위치에 있다. 4초일 때. 4초일 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건데 4초일 때 원점을 출발했다. 그러니까 0 더하기 인테그럴 0부터 4까지 이걸로 VT죠. VT. FT라고 쓰려고 그랬습니다. 자, 4초까지 VT, DT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은 도형의 넓이를 구해가면 되죠. 자, 넓이를 구하게 하는 거니까 넓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냥 넓이를 계산하는 게 좀 훨씬 편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넓이가 1이 되겠고 넓이가 여기는 2는 4가 되겠고 또 넓이 1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적분하게 되게 되면 이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 위치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위치가 얼마다? 6이다 라고 좀 6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요? 이 계산 결과 보여드렸을 때 이 결과가 뭐이기 때문에 6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수지는 또 뭘 잘못했을까요? 점 P는 출발한 지 8초에 다시 원점에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넓이를 좀 더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4부터 8까지도 또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진의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0 더하기 인테그럴 0부터 8까지 VT, DT 이 부분이 이제 0이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 자, 0이 아닌가 보죠. 뭐 그럼 0부터 4까지 VT, DT 그 다음 더하기 4부터 8까지 또 역시 VTDT 이렇게 좀 나눠서 열심히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쪽 부분은 지금 현재 계산해서 6이라는 사실이 아까 나왔었고 이 부분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데 이제 넓이 부분이니까 도형 부분을 좀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좀 짧게 그리고 좀 길게 이렇게 그려져 있나요? 자, 앞표를 좀 보겠습니다. 4, 5, 6, 8 이렇게 처리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넓이는 1이겠고 여기는 또 2가 되겠고 여기는 또 2에다가 2니까 4에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넓이는 5인데 x축 밑에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5 처리되니까 결과가 1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점에 있어. 이 부분은 1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한 이 계산 결과 1이기 때문에 결과가 1이다 이렇게 요 부분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잘못된 내용 뭐 속도와 관련된 거니까 뭐 이렇게 아주 많이 어려운 이론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동 거리, 위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넓이적분이니까 아니면은 자, 이게 정적분 형태로 계산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뭐 위치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정적분을 좀 잘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큰 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운동 방향 바뀌는 것은 속도가 0 되는 곳에서 바뀐다라는 요 개념을 이제 얼마나 정확히 잘 했느냐. 그 다음엔 또 위치, 그 다음에 역시 이 원점에 있다 이 부분들도 이제 다시 위치에 대해 해당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적분, 이런 적분들을 얼마나 좀 잘 하느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직접 뭐 함수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넓이를 요걸 구해가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이렇게 좀 처리한 이런 과정 잘 살피면 효율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8번 동호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끝이었으니까 자, 동호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설명한 이런 내용들 복습 잘 하셔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